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차만쌤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이제 오후 시간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좀 후덥지근하네요.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게 보내세요. 아니면은 뭐 카페 같은 데 가서 책도 읽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 산업이 이제 수익성을 두고 요즘 의구심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AI 산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서부터 좀 약간 아리까리한 그런 판단을 하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의심이 좀 많아지는 거예요. 의심. 그러다 보니까 서학개미들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주식을 막 팔자에 나서는 겁니다. 한때는 막 사자고 나섰는데 요즘 이제 팔자야 팔자. 왜냐? 의심스러운 거예요. 과연 이 AI 산업 엔비디아가 과연 잘 되겠어? 오래 가겠어?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웃기는 게 전기차 기업 테슬라 선언은 좀 이어지더라는 거죠. 28일 날 그 한국 예탁 결제원에 보면은 1일부터 26일까지 엔비디아 매수 결제 대금이 19억 5,664만 달러라고 합니다. 같은 기간 매도 결제 대금은 24억 5,531만 달러고요. 이달 들어서 엔비디아 주식이 4억 9,867만 달러를 순매도 결제를 한 거예요. 같은 기간에 그 미국 달러죠. 이 미국 달러 대비 그 원화 환율 평균을 고려해 보니까 6,898억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최근에 일주일로 접해봐도 엔비디아 매도세가 상당히 좀 뚜렷해요. 지금 보니까 상당히 뚜렷한데 국내 투자자들은 그 엔비디아 주식은 5,118만 달러를 순매도 결제를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팔았네요. 보니까 약 710억 정도 팔았습니다. 거래 규모 상위 50개 해외 주식 중에 이른바 클라우드 대란을 일으킨 그 마이크로소프트 있죠. 아주 큰일 했어요. 이번에 보니까 그 순매도 그 결제 대금을 보니까 7,205만 달러인데 7,205만 달러 규모 다음으로 컸다. 이제 MS도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클라우드 대란을 일으켜가지고 난리였지 않습니까? 접속이 안 돼. 계속 접속도 안 되고. 이게 참 아주 골 때리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도 못하고 하는 그런 일도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 달 사이에 분위기가 이제 급변을 합니다. 국내 투자자들은 지난 6월에만 엔비디아 주식을 11억 2,388만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조 5,500억 정도 막 사들였어요. 막 사들였는데 하여튼 엔비디아는 순매수 1등 종목이자 이 보관 금액 1등이었습니다. 1등이었습니다. 애플하고 아마존, 알파벳, MS 메타 플랫폼, 테슬라, 엔비디아 뭐 이거 등등 해서 우리가 보통 대형 기술주 M7이라고 하잖아요. M7 이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이렇게 일컫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 경계감이 커졌기 때문인 거야. 이 M7 가운데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가 2분기 주당 순이익 EPS가 0.52달러에 그치는 겁니다. 0.52달러. 참.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전망치가 얼마냐? 0.62달러거든요. 0.1달러나 밑 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 폭락을 해버린 거예요. 주가가. 또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호실적을 공개를 했어요. 근데 AI 투자 금액이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AI 투자에 따른 수익은 제한된 상황에서 비용이 너무 커질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이제 불거진 거죠. 그리고 국내 그 투자자들의 최근 일주일 순매도 결제 대금 규모 상위 종목에 애플하고 마이크론 그리고 TSMC 등이 이름을 올리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한때는 열심히 사더니 요즘은 또 팔고 있더라는 거죠. 다만 국내 투자자들은 테슬라만큼은 지속해서 사고 있어요. 왜 테슬라를 살까요? 계속. 최근에 일주일 동안 테슬라 주식 1,765만 달러치를 더 순매수해가지고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보관 금액 129억 4,563만 달러인데 지난달 말보다도 한 11억 달러 정도 가량 증가를 했더라. 그런 거죠. 이렇게 실적 발표가 이어지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매매 변화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는 30일 장 마감 후에 MS하고 AMD 실적 발표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31일 날 메타, 그리고 8월 1일 날은 애플, 아마존, 인텔 뭐 등등 해서 실적과 연망의 그 연간 전망치를 이제 공개를 하는 거죠. 미국 대통령 선거 일정을 고려하면은 변동성 장세가 좀 길어질 거라는 그런 예상도 있어요. 최근에 미국 경기 모멘텀과 실적 기대감이 낮아진 점, 그리고 대선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오는 10월까지 변동성이 좀 지속되지 않겠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지속될 것 같고요. 이 급락장으로 비화하지는 않겠지만은 이 대선 우려가 해소된 11월 이후부터는 좀 상승 추세가 재개될 수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예측만 할 뿐이지 이게 뭐 하락으로 간다, 상승으로 간다, 이게 참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냥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보통 대선까지는 약간 또 상승 모드로 가더라고요. 상승 모드로. 근데 지금 보니까 약간 좀 요동치고 있죠. 벌써부터 이 트럼프라는 존재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약간 좀 불확실한 존재예요. 그리고 말을 막 내뱉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혼란스럽죠. 혼란스럽고 어떤 때는 막 협박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빅테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 투심이 약간 좀 꺾였어요. 투심이 좀 꺾였다는 것 보여주면 되고, 저번에 또 총격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피격 사건으로 그게 영이 좀 컸죠. 그러다 보니 주식시장이 좀 요동을 쳤는데 다시 또 이제 판이 또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해리스가 등장하죠. 이제 해리스, 바이든이 이제 사퇴를 했고, 그러다 보니 다시 또 주식시장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어요. 이제 바이든의 뒤를 이어서 이제 해리스가 또 잘 해가지고 트럼프를 또 제낀다면은 또 주식판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뭐 트럼프 때문에 비트코인하고 요즘 암호화폐가 좀 들썩들썩 하고 있습니다. 이 또 꺾일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인기가 떨어져 버리면은 그것도 만약에 폭락을 했다, 지지도가 폭락을 하면은 비트코인도 폭락을 할 거예요. 지금 볼 때는 트럼프발 영향이 컸기 때문에 폭락을 하고 다시 또 이제 빅테크들이 또 고공행진을 할 수도 있어요. 해리스가 또 인기를 또 얻고 상승률, 지지율이 올라간다면은. 그래서 뭐 어떻게 좀 흐름이 이어갈지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불규칙하면서도 좀 불안정하고 그래요. 좀 혼란스럽습니다.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과연 진짜 오를지 안 오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조심스럽게 관망 모드로 바라보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봅니다. 이 불확실성이 주식시장의 가장 큰 적이에요.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이 이 주식시장을 상당히 힘들게 한다는 거죠. 투자자들을 좀 두렵게 만드는 게 이 불확실성인 것 같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빨리 걷어내야 돼요. 예? 걷어내야지만이 좀 평온하게 흘러가면은 좋을 것 같은데 빨리 대선이 끝났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대선까지 좀 상당히 좀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상승의 기운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좋은 의견 있거나 아이디어 있으면은 댓글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개미들은 이제 빅7을 이제 팔기 시작했다는 거 참고해 보시고, 또 이럴 때일수록 또 빅7에 또 들어오는 분들도 있을 거야. M7 쪽으로 들어간다. 반도체 싸니까 이때 한번 모아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사든지 간에 팔든지 간에 아주 신중하게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십시오.